네, 취업 참 복잡합니다. 예, 사회가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패션 트렌드처럼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구직자분들 정말 그 정보 찾다가 시간 다 가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취업에 성공을 하려면 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잘 읽는 능력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하잡의 유정원 대표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하하잡. 이게 뭐 즐겁게 일을 구하자 뭐 이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우리 구직자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현재 취업 고객이 이 취보 카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을 보시면요, 취보 TV라고 나와 있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곳에 취업 뉴스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고용시장의 뉴스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취업에 좀 더 유리하시겠죠? 여기 어떤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게 이슈가 됐을까요? 네, 삼성 등 대기업 취업 준비생 설문조사들도 있었고요. 또 서류는 전공, 면접은 성실성 뽐내라. 뭐 각각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한다면 스펙보다는 이것을 갖춘 인재되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좀 제가 눈길을 끄는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바로 삼성 공채 일주일을 앞두고 영어 기준 향상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공채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주 네. 금요일까지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삼성에 관한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 지원서 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이 갑작스레 높아진 어학 성적 기준에 삼성 입사 희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삼성그룹은 19일 오전 11시께 삼성의 채용 사이트죠.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서 상반기 상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 공고를 낸 16개 계열사 가운데 어학 성적 기준에 변화를 준 기업이 7곳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6곳은요. 어학 성적 기준을 올렸고요. 한 곳만이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자, 공채 일주일을 앞두고 삼성그룹 영어 기준에 변화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16개 기업 가운데 6곳이 어학 성적 기준을 올렸습니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미리 맞춰서 성적을 받아놨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18개의 계열사가 24일부터 28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네네. 삼성전자 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계열사 6곳이 상향 조정하면서 갑작스럽게 높아진 어학점수 때문에 기존에 어학점수로 준비하셨던 취업준비생들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올해 초에 대학 총장 추천제 도입이나 서류 전형 도입, 인재제도 채용 개편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여론이 비판이 일어나면서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어학 성적이 갑자기 서류 전형 일주일 전에 또 한번 변화를 주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올해 바뀐 삼성 채용 관련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필기시험인 사트의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언어, 수리, 추리, 상식 부분의 4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던 부분을 공간, 지각 능력이 추가되고 상식 영역에서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전공 문항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 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대기업에서 채용 전략을 자꾸 수시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의 바뀐 부분, 이 공간 지각 능력이 그런 영역이 추가됐다라는 부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들이 신입 채용 때 서류 면제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은데 스펙 초월 이런 내용이겠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 신입 채용 때 서류 면제 검토라는 내용인데요. 네. 인적성 대신에 문제풀이 도입 가능성도 이런 게 서브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에서 서류 전형 대신에 직무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 스펙추얼 방식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9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2014 공공기관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를 하고요. 네. 신입 채용의 직무 역량과 인성평가를 적극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남동발전 공기업이죠. 일부 기관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한 소셜 리크루팅 전역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이와 함께 또 기재부는 삼성 등 4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의 서류 면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요. 현재 90%를 넘고 있는 1단계 전형 탈락률을 완화해서 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펙추얼 채용 많아지면서 대학생들의 고민도 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스펙을 안 보면 나에 뭘 보여줄까? 그러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게 더 고민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구직자들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채용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것이 네. 탈스펙이나 스펙 초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공공기업들도 지금 서류 전형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에서 탈스펙 채용 문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스펙 없이 어떻게 취업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스펙 채용 문화는 이력서에 학력, 학점, 어학 연수 경험 등 기존의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작성하지 않고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을 위해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취업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스펙추얼 아직까지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스펙추얼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탈스펙 채용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지원 서류에서 학력, 출신 고등학교, 출신교, 학점, 사진 기재란을 없앤 탈스펙 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 인턴의 절반 수준인 400여 명을 올해 5월에서 6월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포스코. 네, 네. 해당 전형에 지원하실 분들은 자신의 도전 정신이나 글로벌 경험 그리고 열정을 다한 경험을 자신만의 스토리를 에세이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우대를 포함해서 벤처 경험 우대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벤처 네. 발명 특허 보유자 등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우대해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포스코는 대졸 공채의 39%를 지역대학교 우선의 졸업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20%를 여성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해진 스펙 말고 구직자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능력을 본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탈스펙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기업도 탈스펙 채용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있을까요? 네, 두산그룹도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DBS라는 전형입니다. 네. DBS는 지원자가 두산이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온라인 설문 형태의 시험을 말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를 역량과 성품을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학점 기입란이 없이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면접은 구조화 면접과 비즈니스 케이스 사례 발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은 지원자의 개인 경험 중에 직무 역량을 확인하고 대학 생활 중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DBS 이 두산의 인적성 검사인 것 같은데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가는 비상구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6월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인이 올해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 34.8%의 기업이 채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용 형태는 계약직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인턴직이 17.5%로 그 뒤로 이었습니다. 채용하는 이유를 보면 업무 능력을 검증한 후에 뽑기 위해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좀 낙담할 이유가 없고요. 비정규직 이후에 정규직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직자분들 우선 취업할 때 비정규직이라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요. 안정적이지 예. 못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기업을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뉴스에서 비춰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나 시위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구직자들 역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채용을 검색을 할 때 파견제 근무 형태나 계약직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취업을 한번 노려보시면 합니다. 기업의 5군데 중에 한 곳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83%는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채용 규모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대비 증가 예정이라고 하는 응답이 감소 예상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은 주로 계약직 형태로 하겠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턴직 20.8%, 파견직 14.6%, 일용직 10.4%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서는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업무 능력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정규직 계약 후에 어떻게 채용 계획이 진행될까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의 기업은 86.4%가 비정규직 이후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네. 자신이 희망한 업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해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너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채용 트렌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 살펴봤습니다. 트렌드 이슈 시간 함께 했는데요. 하하잡의 유정훈 대표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 취업정보센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